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5시 50분인데 벌써 밖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 참 금세 겨울이 올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해가 굉장히 짧아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느덧 10월이 지나서 1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11월의 첫 거래일부터 코스닥은 마이너스 1.9% 하락을 하고 코스피도 0.5% 하락을 하면서 첫 월의 첫 거래일이 그닥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지난 금요일. 자, 어지간 이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이벤트가 바로 다음 주 11월 5일 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의 이 정중앙에 위치한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장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시황 글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말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러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죠. 첫째, 거래대금의 감소. 둘째,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 중요한 이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오고 지수가 5일이든 10일이든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과, 세 번째, 미 증시가 잘 가다가 목요일날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여러 가지 모든 박자가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만 키워놓고 시장이 상방은 좀 제한적이고 막혀있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이 형 구간에서는 사실 단기 매매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종목군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그날 돈이 많이 쏠리는 종목 내에서 좀 본다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우량주, 주도주 종목군들을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려 본다든지 하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설프고 애매한 구간에서 종목을 편입한다든지, 어설프고 애매한 구간에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비중을 확 늘린다든지 했을 경우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면 굉장히 또 우리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위에서 물량을 좀 잡았더라면 지금 뭐 구간에서 손절이나 그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 대응하는 전략이 오히려 훨씬 좋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증시는 이제 사실은 목요일 날부터 조정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거의 3주간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 동안 뭐 코스닥은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지금 한 일주일, 한 7, 8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단기 박스권을 다음 주에 이탈하냐 마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단기 N자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N자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되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일단은 일단락된 이후에 사실상 이러한 이 미국 대선과 무관하게 빠졌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은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전략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시장이 그래요. 저도 보면은 막 다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뭐 우리가 막 사고 싶고 뭐 더 열심히 막 뭔가를 하고 싶고 하는데, 시장이 매일같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의기소침하고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스윙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돌파 매매를 하고 시장 주도주에서 단기 폭발적인 이 돌파 매매나 단기 투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신고가 강하게 뚫어가는 그 시점에서 진입해서 빨리 먹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이 중요하죠. 지금의 시장은 돌파의 장세가 아니라 눌림의 구간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장세라는 점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섣불리 돌파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점만 우리가 알아도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손실 보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시장이 돌아설 때 좋은 기회에 수익의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전화 이복이 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대선 D-3일 지금 현 구간 어떤 재료도 사실 시장에 잘 먹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관련 테마주에 어차피 밀린다면 우량주 위주로 천천히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해라. 우량주라고 하면 사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IT 반도체도 맞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희비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한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마감을 할게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잠깐 체크, 해외 증시만 좀 보고 넘어가면, 자, 일단은 이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렇게 가면서 엔비디아 신고가, 뭐 메타 신고가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넘으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밀려버렸죠. 이 쐐기형 패턴에서 갭으로 강력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하락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반등의 힘이 이거를 바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빠른 반등이 어려운 구간에서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단기에 올라가기는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보면요, 항상 주봉의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보이는데 지금 주봉의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었고, 이런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봉의 5일선이 이탈이 되면 단기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뭐 여기 11선에서 반등을 한다든지 21선에서 반등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적으로 보면, 그냥 차트 베이스로 보면 쌍봉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구간상 좋은 구간은 아니겠죠. 좋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를 좀 보면 코스닥 시장 목요일날 제가 이 양봉이 굉장히 찝찝한 양봉이 나왔다 라는 시황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콩코를 하는데 뭐 무더기로 IT 하드웨어 종목군들 한 300개 400개 종목을 끌어올리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2% 정도 지수를 바짝 올렸죠. 근데 이 날도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제약바이오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가 빠지는데 IT 하드웨어로 다 올려놓고 이날은 제약바이오를 완전히 또 죽여버렸죠. 시장 1등인 알테오젠이 5.3%가 빠졌다라는 것은 최근 단기간에 가장 많이 빠진 폭이나 마찬가지고, 리가켄 바이오도 7%대 하락에 여러 제약바이오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날의 하락은 제약바이오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IT 반도체도 같이 빠지면서 마이너스 1.9% 정도 빠진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 구간에서 지금 시장이 바로 단기에 돌려 세울지 안 세울지 지금 제가 당장 예상은 안 됩니다. 이거를 지수가 빠질 것이다 라고 혹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확정 짓고 보는 거는 뭐 우리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지수가 밀릴 수 있을지 그러한 구간을 뭐 체크 정도 해놓고 보는 거지, 이거를 뭐 당연히 밀릴 것이다, 당연히 지지할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좀 밀렸다가 뒀지, 그리고 뭐 빠지더라도 이 구간의 언저리에서는 올라가겠구나, 올라가게 된다면 뭐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좋겠죠.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국채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국채금리의 상승의 기조에 맞춰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1차적으로는 좀 빠졌겠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최근에 그닥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6만전자를 목요일날 잠깐 일시적으로 보였지만은 금요일날 다시 5만원대로 빠지면서 좀 밀렸고, 동시에 여러 많은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금요일날은 조선업종까지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녹록한 흐름은 아니에요. 밸류업 지수가 이제 금요일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상장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업 이슈로 좀 올라온 거 제외하면은 지금 종목군들이 녹록한 흐름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디까지 밀리는지 보면서 사실 펀더멘탈의 지장이 없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매도도 실익이 없고 매수로 대응해서 내년을 준비해라
내년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게요. 뭐 아마존 오르고 나머지는 뭐 미국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도 좀 어렵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바이오가 좋다 하고 조선 방산 전력기기 좋다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쪽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바이오 산업재 이쪽이 빠진 거다. 이렇게 참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금요일날 보면 양시장 다 하락 종목수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고객 예탁금도 50조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빈약한 상태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계속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이 수급의 변곡은 아마도 대선이 끝나야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증시 간만에 마이너스 3% 가까운 미국 하락과 필반이 마이너스 4% 이상 하락하면서 지수에 큰 크랙이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나스닥의 주복이 이번 주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미국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M7의 실적 성장률 보면 제가 볼 때는 고만고만해요. 말이 거창한데 조금씩 개선되었고 크게 빠진 것은 없는 정도에서 투자는 일단 절제된 흐름 속 다들 AI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부족 코멘트도 일부 있더군요.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톤이 예전보다는 분명 조금 낮아진 느낌이 저는 들었다. 빅테크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반증하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빅테크들의 뷰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셜하지 않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주들을 매매하기가 현재 까다로운 거죠. 그게 현재 국내 IT 반도체의 모습이고, 그나마 이 안에서 계속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 그 외에 몇 개의 종목뿐이 안 돼요.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뭐 테크윙, DI, 뭐 이 정도 흐름에서만 종목군들이지 나머지는 시장에 수급이 없기 때문에 종목으로 쳐주지를 않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국장의 경우 목요일은 삼성전자콜콤과 함께 변칙적인 IT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주 바스켓 매매로 코스닥을 들어 올려 놓고, 코스피는 고려하연 하한과 함께 3전을 빠지고 밸류업 착살나면서 목요일 코스피가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은 상승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제약바이오 반도체 섹터 하락에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 코스피는 그냥 11월 4일 밸류업 ETF 상장과 함께 그냥 도지 형태 마감 정도에서 마감이 돼서 뭐 이거를 뭐 생각할 기보다도 그냥 불확실성이 여전히 강하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대로 현 시장은 기다림이 필요한 국면이다 라는 점, 그리고 시장이 현재 3주간 이건 조정을 보인 거죠. 3주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주 과거에 보면 한 5주까지 조정을 제가 봤던 걸 좀 봤었는데요. 지수가 한 5주 길면, 근데 지금 3주째 조정이고요. 코스닥 주봉으로 볼까? 코스닥을 주봉으로 보면요, 지금 음봉이 1, 2, 3, 4, 5 5개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사실 거의 5주 동안 거의 조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 1, 2, 3, 4, 5 기술적 반등 박살나는 적 있고, 보통 1, 2, 3, 4, 5 보통 5주 내에서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그래서 많아야 1, 2주 정도 더 그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보통은 5주, 많아야 5주의 흐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음봉 5개, 근데 마지막에 하락봉이 좀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아래로 이렇게 뽑았다가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지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기다림이 필요한 국면인데 이미 3주간의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할 거는 정말로 좋았던 종목군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3주 전에 생각했던 투자의 아이디어가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고 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단기 매매는요, 거래대금 제일 강한 종목군들, 시장의 이슈가 가장 강한 친구들 한해서 하루 이틀에 계속 끊어치는 전략분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뭐 재료 이런 것들 뭐 따지기보다는 종목군들 보면서 그냥 내용을 정리해서 빠르게 마감을 하죠. 그리고 이번 주 전략은 저도 회원님들 방송을 하면서 아주 심플하게 말했어요.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잡겠다. 겁나지 않는다. 잡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번 주 전략은 심플합니다. 월화 최대한 시장 관찰만 하면서 분할로 잡을 건 잡고 잡매매를 최대한 주의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왜냐? 결국 미 대선이 끝난 이후의 시장 방향성이 하루 이틀이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확정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한 최근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점에서 30% 가까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 폭이 확대되고 금요일은 알테오젠까지 좀 무너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는 일단 단기적으로 재료에 대한 움직임이 좀 둔화되었고 미국 채권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으니 채권금리를 여러분들 상단을 어디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한 대응의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번에 연준은 이 0.5bp 기준금리 인하를 했죠. 5.25에서 5.0인 미국의 기준금리에서 0.5bp를 인하를 했다면 4.75에서 4.5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아닙니까? 국채금리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10년물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한들 4.5가 맥시멈이다. 지금 4.38인가 4.33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1.5bp, 그러니까 1.5%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를 보면 그간 뭐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오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해리스의 사전투표에서 트럼프를 앞섰다라는 이슈로 이제 우리바이오가 막 급등하고 뭐 AD 테크놀로지 급등하며 사면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 레이저로 이 오물풍선을 쏘아 올리는데 이 레이저 추적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는데 다 개별 이슈가 거의 전부였던 시장입니다. 상대적으로 2차전지의 종목군들은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강한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라 2차전지 나쁘게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2차전지 ETF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완전 바닥에서 지금 저점을 올려놓고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그냥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존 정도 되겠죠. 많이 빠지게 되면 뭐 17만 5천원 정도.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55만 7천원 찍고 움직이는데 여기에서 이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좁은 박스권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돌파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는 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이다. 지금 들어가서 먹기에 먹을 폭이 너무 좀 적은 게 좀 아쉽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에코앤드림을 저도 회원님들한테는 계속 추천을 하는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들 내려왔을 때 뭐 분할로 잡아보는 전략 괜찮을 것이다. 에코앤드림도 에코프로 머티도 사실 좀 더 빠지면 좋겠는데 생각 외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LNF가 최근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얘도 영업이익 800억, 700억대 적자를 냈는데 안 빠졌다라는 거. 이런 구간들이 지금 오히려
돌파를 해버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악화인데 이걸 돌파를 시키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2차전지가 뭐 지금 뭐 대단해서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갈 테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래 성장성 있는 몇 안 되는 테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이 업황의 최바닥이라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배팅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는 바닥 탈출형 패턴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고점에서 고점 확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2차전 그 제약바이오가 아주 높은 구간에서. 일단은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렇게 40만원을, 그러니까 하나의 마디 구간을 경신하고 나서 바로 깨졌잖아요. 이 이후에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좀 밀립니다. 근데 35만원이라든지 30만원이라든지 상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하는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리가캠 바이오도 단기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에 이제 막 급락이 나온다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리가캠이나 알테오젠은 좀 볼 구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밀리면 대장주니까 좀 봐야 되고, 동시에 한올바이오파마도 이뮤노반트의 M&A 이슈가 올해 혹은 내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졌을 때 4만원 근처, 그리고 ABL 바이오도 빠졌을 때 이런 아래 구간들,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구간들과 돌파했던 라인들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월드 ADC에서 이 프로그램 발표가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자원경부함의 바이오다인인데 확실히 이제 이 종목도 타 종목부에 비해서 굉장히 좀 센 편이에요. 유한양행 패턴을 보인다. 저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 반등하고 다시 밀리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그리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보면서 저는 지금 18만원대 아니 18,000원대 계속 이 구간이 가격적 메리트가 높아서 이쪽을 계속 보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SK바이오팜도 실적이죠. 실적이라 어느 구간 되면은 박스권이에요. 얘는 급락은 없다. 녹십자도 좋은데 금요일날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녹십자도 금요일날 왜 이렇게 빠진지 모르겠고, 제약바이오는 이 정도 선에서만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도 이런 거는 주봉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주봉 5일선이 깨진 상태에서 10일선이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봉상 보통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이런 21선 혹은 갭 혹은 거래가 많이 터지는 구간들에서 라인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11만원 언저리 혹은 이런 구간들 많이 밀리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봐야 되겠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봤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이 정말 미친듯 폭등을 하고 나서 좀 밀리죠. 단기적으로 11선을 이탈을 시켜 놓고 21선에서 균적 반등을 하는데요. 올라가게 되면 이 11선은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격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 한미사이언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소액주주연대에서 이 신동욱 회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니까 거의 장중에 하한가까지 빠졌는데요. 또 주말에는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락의 요인이 또 해소가 된 거죠. 그럼 아마 갭을 높게 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갭이 좀 뜰 것 같은데, 갭 뜨고 눌렸다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쪽에서 거래가 터지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재료가 없다 보니까 M&A 쪽으로 재료가 계속 붙어버릴 수도 있어서 봐야 되고, 자, 그리고 DS 단석
최근에 1조 공급 계약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거래 대금을 많이 태우죠. 금요일날 워낙 시장에 거래가 없다 보니까 DS 단석이 거래 대금 3위 종목이 금요일날 DS 단석입니다. 강력하게 음봉을 돌파했던 자리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지지하겠죠. 그럼 91,000원에서 뭐 93,000원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지 그냥 트레이딩 전략에서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선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조선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큰 틀에서는 다 박스권 흐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조선에서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저가 수주로 인한 중국 수주 확대가 우려감을 좀 자아낼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도 2027년도가 다 찼습니다. 한국도 2027년도까지 물량이 다 찬 상태에서 한국이 3.5년 정도, 중국이 이제 4년치까지 이제 물량을 가져가는 흐름이라 토크가 다 차 있어요. 문제는 토크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한국이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대신 더 비싸게 가져가겠죠. 그렇게 비싸게 가져가게 되면 당연스럽게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게 되고 판의 흐름은 바뀔 것이다. 또한 2022년도에 수주했던 물량들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2023년도부터 물량들이 그러니까 고가 수주라고 하면 2022년도부터 고가 수주가 되는 거고 2023년도부터는 대박 수주 개념이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가만히 된다면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이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강판 후판의 가격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선주들의 실적 랠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조정시 비중 확대 관점에서 봐야 된다.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뭐 다른 매매는 없었고 뭐 금양 아침에 이슈가 있어서 돌파 매매 아침에 빨리 해서 좀 매매한 거 그다음에 네이처셀 낙주한 거 이게 전부였던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